네, 안녕하세요. 보디가드의 이상엽입니다. 자궁경부 상핀의 종양과 수술, 그리고 재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어렵게 병변을 잘라냈는데 증상이 다시 나타난다면 환자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특히 절단면에 병변이 남아있거나 HPV 고위험군에 지속적으로 감염되었거나 또는 기타 유전학적인 요인과 흡연, 음주 등이 재발의 요인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다시 수술을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또 의료인이 고민해야 될 내용과 선택해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 실제 연구 사례를 기반으로 또 논문을 통해서 그 치유의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 실제 연구 사례와 논문을 발표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의학계 프리마돈나 한방내과 전문의 이은 원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입니다. 네, 또 이게 좋은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매년 논문을 발표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이번에는 자궁경부 상핀의 종양 수술 이후 환자들에 관한 논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궁경부 상핀의 종양의 치료 방법, 수술 방식, 어떤 방식들이 있고 장단점은 무엇이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원장님과 함께 오늘은 그 원장님의 연구 사례 그 논문을 토대로 수술 후에 재발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논문에 그 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네, 우리 이은 원장님 논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해마다 논문을 발표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또 칭찬을 해드리자면 매년 이게 진료하시면서 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논문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개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요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논문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서 수술 부위 절단면에 병변이 일단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수술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한 번의 수술도 큰 마음 먹고 하셨을 텐데 수술하고 난 그 결과를 보고 이거 다시 또 수술 한 번 더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환자들이 받는 심리적 부담과 압박감은 정말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뭔가 어떤 다시 재수술, 두 번의 수술, 세 번의 수술이 아닌 병변이 절제된 병변이 남아 있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요. 그렇게 불안한 환자들, 나 이 수술을 두 번 받지 않으면 암이 되는 게 아닐까? 아니, 내지는 수술을 두 번 하고 나서 자궁경부 길이가 너무 짧아져서 앞으로는 이제 임신을 못 하는 게 아닐까? 어쨌든 수술을 하던 안 하던 굉장히 불안감에 쌓여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뭔가 좀 안정감을 주고 치료에 있어서 이런 치료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좀 더 그런 경부의 손상을 최소로 하면서 그러면서도 앞으로 재발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어떤 연구를 했을 때 우리가 특이한 그 사안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게 기본적인 그 연구와 논문의 방향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또 들어보면 이렇게 병변을 잘라내고 그 마진이라고 하죠. 절단면에 병변이 잔존해서 남아 있어서 재발되는 사례가 또 굉장히 많다 이렇게도 들었거든요. 그게 너무 많아서인지 아니면 이런 케이스가 특이해서인지 연구하게 된 혹시 동기가 있으신가요? 많기도 많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술을 두 번, 세 번 하게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갖는 환자들, 특히 이제 임신을 앞으로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가임기 젊은 여성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임신과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두 번, 세 번 수술은 정말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앞으로 이제 임신을 정말 못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좀 더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흔한 상황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이은 원장님이 이 해결책을 모색했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신다. 이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논문을 살펴보죠. 제가 오늘 논문을 갖고 왔어요. 예, 네. 논문을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읽어보다 보니까 이 영어도 많고 한자도 많고 어려운 말이 많았는데 자궁경부 상핀의 종양 한의학적 치험 사례 4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4가지 유형의 환자분들 나오는데 일단은 연령대에만 보자면 20대, 30대 환자분들이었고 모두 이분들이 1차적으로 수술을 마친 상태였고 또 거기서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환자들은 어떻게 해서 추려지게 된 거냐면은 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에서 14개월간 일단 기간을 좀 정했고요. 네. 그 기간 내에 수술을 했거나 수술을 하고 바로 직후에 뭐 한 달 이내에 오셨거나 아니면 수술을 한 달 이내에 앞두고 계신 그러니까 수술을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단 추렸고요. 그랬더니 29명이 나왔습니다. 그 29명의 환자들 중에서 다시 수술 부위에 절단면이 병변이 남아있는 환자들로 다시 더 이제 세분을 한 거죠. 그랬더니 5명의 환자가 29명의 수술 환자들 중에 5명이 그 수술 부위가 깨끗하지 않아서 2차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명 중에서 4명은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셨고 1명은 치료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분에 대한 결과는 없는 거고요. 나머지 4분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 치료 사례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하시고 치료했던 결과를 발표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니까 1차 수술을 마쳤거나 아니면 1차 수술을 마치고 나서 또 2차 수술을 앞두고 있었거나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런 분들 중에서도 딱 기간이 좀 한정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술 뭐 한 달 전에 하신 분과 수술을 한 지 뭐 1년 넘은 환자들 이렇게 분류하면 네. 기간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수술을 딱 한 달 내원하셨을 당시가 수술 직후 한 달 이내여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수술을 한 달 안에 할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범위를 좀 축소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좀 더 명확하겠네요. 그렇죠. 네, 연구를 할 때. 자, 1차 수술 후 또는 뭐 2차 수술을 앞두고 어쨌든 이 환자분들이 환부를 보존해야 되겠다. 자궁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 비수술적인 한방 치료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혹시 뭐 말씀해 주셨지만 치료하는 중에 내원해서 2차 수술, 3차 수술까지 실제로 시행한 사례들도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술을 2번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 4명의 케이스 중에서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증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환자분은 20대 중반 환자분이셨고 원추 절제술 립을 하셨네요. 립을 하시고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그 절단 부분에 병변이 남아 있었다. 이게 이제 주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산과력, 월경력, 질 분비물 이런 부분들 되게 세밀하게 체크를 하시고 소화, 뭐 대소변 이런 주기까지 체크를 하시는데 어떤 부분들을 중점으로 보셨고 특히 이 첫 번째 환자분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환자는 20대 중반의 이제 여성으로 HPV 16번에 감염이 된 상태였고 네. 수술했던 그 마진에 병변이 남아 있는 상태고 진단 자체가 상피내암으로 나왔었습니다. 이제 원추 절제술을 하고 조직을 검사를 해봤더니 립 조직 검사에서 상피내암이 나온 상태였고 병변은 깨끗하게 정리가 안 돼서 남아있던 환자였죠. 상피내암이면은 흔히 말하는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 자궁경부 이형성증 중에서도 가장 고단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진행하면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재수술이 예정된 상태로 이제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셨나요? 처음 내원했을 때. 이제 모든 환자분들은 이 사람이 잠을 잘 자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평소에 월경 상태는 어땠는지 그리고
평소에 분비물, 질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은 어땠는지, 출산을 한 경험이 있는지, 뭐 임신을 했었다든지 이런 네. 것들에 따라서 자궁 경부가 조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산과력도 체크하고 월경력이랑 질에서 평소에 나왔던 분비물 상태, 질염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제 한약을 먹으면서 네. 이게 흡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화 상태나 대소변 상태, 평소에 몸에 열이 있는지 차가운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 월경력 같은 경우 뭐 질 분비물까지 체크를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35일에서 40일 정도면 이 월경력도 조금 주기가 긴 것 같고 질 분비물도 다소 많은 편이라고 연구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조금 더 이 상피내암이라는 조금 더 고단계로 영향을 끼쳤을까요? 월경력은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걸로 보이고요. 네. 질 분비물이 평소에 많았다라는 건 질염이 평소에 좀 쉽게 감염이 잘 됐었고 그러다 보면 그런 연구는 있습니다. 질염을 유발하는 그런 균들에 의해서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이 훨씬 더 진행을 빨리 한다라는 보고들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질의 염증, 자궁경부의 염증이 바이러스가 그 세포 안에서의 변화를 훨씬 더 침륜해서 거기서 뭔가를 변화시키는데 용이한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질 분비물이 많았다라는 거, 질염이 계속적으로 동반되었다라는 것들은 자궁경부 이형성 쪽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월경력 중에 특히 이 질 분비물 같은 경우는 상황을 조금 더 촉발시킬 수가 있다,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이분은 총 치료 기간이 4개월 치료를 했는데요. 치료 이제 4개월 동안 치료하면서 검사를 한 달 뒤에 수술을 원래 하기로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네. 한 달 뒤 대학병원에서 검사에서 자궁경부 암 검사도 정상, 바이러스도 다 소실되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방 치료를 하고 한 달 만에 그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수술을 이제 한 달 뒤에 하려고 검사를 네. 했는데 안 나온 거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거 수술을 해야 되나? 이래서 수술을 하진 않으시고 조금 더 미뤄서 다음에 한 번 더 검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경우도 있나요? 한 달 만에 딱 치료가 이루어지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립이라고 하는 걸로 그 병변 자체를 좀 마진을 다 태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한 달 뒤에 세포 검사에서의 결과는 사실 그 신뢰도에 있어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서 피부가 충분히 재생을 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서 세포가 정상인지 아니면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위를 절개해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 환자는 원래 세포도 정상, 바이러스도 없다, 그러면 치료 다 끝? 이렇게 할 수도 있었으나 네. 그러기에는 조금의 위험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더 치료하고 다시 세포와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정상인지를 확인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환자분도 충분히 거기에 동의를 해서 네. 선생님 하자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치료를 했던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입장이었어도 뭐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의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달 만에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증상을 잘라내긴 했지만 이게 뭐 재발도 많다 그러고 바이러스도 있다 그러고 하는데 아주 면역 상태가 좋으면 한 달 만에 없어질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 혹시 만에 하나 실제로 있는데 음성으로 나왔다는 위음성이 있다면 이러면 또 치료를 방치하게 되는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해서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치료를 위해서는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HPV 16번에 이분이 감염된 걸로 나왔는데 이 16번이라고 하면은 보니까 논문에 보니까 이게 플러스 표시가 2개 있더라고요. 이러면 더 뭔가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바이러스 양이 좀 많은 상태로 나온 거죠. 바이러스 양까지 많고 뭐 상황도 상피내암 단계였고 비교적
조금 더 중한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치료가 좀 더 빨리 이루어졌고 그럼 3개월 후에 다시 3개월 동안 한약을 계속 복용하신 거죠? 그죠. 치료를 계속 받으셨던 거죠. 그 이후에도 몇 개월 후에도 다시 한번 또 검사를 받으셨더라고요. 네, 일단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수술 이후에 병변이 남아있는 환자라면 3개월 단위로 계속 조금 더 짧게 병변을 검사를 하게 되고요. 수술이 깨끗하게 잘 된 환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한 달 뒤에 검사에서 너무 괜찮게 나왔지만 뭐 문제가 또 있는지 확인을 계속 추적 검사는 네. 주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뒤에 검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번의 검사가 지금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6개월 뒤로 검사를 해보자라고 얘기가 되고 그래서 6개월 그러면 이제 수술한 지 9개월이 되는 거죠. 네. 9개월째 다시 검사를 해서 세포도 정상이었고 바이러스도 검출되지 않은 상태. 이제 이렇게 되면 1년에 한 번 검사하는 걸로 정상적인 여성들도 병이 없는 여성들도 네.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하는 게 이 자궁경부암을 미리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연일의 검사를 이제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범위의 상태로 돌아가서 연일의 검진 스케줄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환자분은 30대 중반이셨고 이분 역시 이제 립이라는 시술을 하시고 그 수술 후에 그 절단 부위에 병변이 남아 있었다. HPV 같은 경우도 33번, 35번이 감염되셨다고 나왔고 제가 궁금한 건 이분 같은 경우 산과력이에요. 산과력에 이제 숫자들이 써 있는데 뭐 202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상과력이라고 하는 건 여성들 질환에서 네. 좀 봐야 되는 건데 임신을 몇 번을 했고 임신을 한 횟수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아기를 이제 만기 분만을 한 횟수 그리고 이제 조기에 분만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기가 굉장히 예정일보다 빨리 나올 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조기 분만한 횟수 그리고 마지막에 써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아기의 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랑 끝이 첫 번째는 임신 횟수, 마지막에는 지금 출산해서 현재 있는 아이의 만기 분만으로 인해서 출산해서 낳은 아기의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2번 임신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다 다행스럽게 출산을 하셨고 혹시 뭐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갑상선, 둘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네.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갑상선을 절제를 하셨고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갑상선을 절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게 네. 이거랑 무슨 차이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충분하게 있어야만 우리가 뛰고 숨쉬고 뭐 움직이고 막 에너지 있어서 막 이렇게 활발하게 얘기할 수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저의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얘기합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떨어지는 환자들은 조금만 뭘 해도 피곤해요. 기운이 없나요? 그렇죠. 기운이 없고 몸이 퉁퉁 붓습니다. 그런 이제 아주 막 나 쓰러질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셨고 갑상선을 잘라내고 이제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 중이셨던 환자십니다. 자, 그런데 뭐 출산 후에 이제 뭐 갑상선 절제술을 하셨고 호르몬 약을 복용했던 그런 이력은 있는데 자궁경부암 검사는 또 정상으로 나오셨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렇게 나오셨는데 그로부터 또 2년 후에 세포 검사를 다시 했을 때는 여기서 좀 이상 소견이 나왔다.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자궁경부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가 계속 증식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증식을 하고 병변이 점점 깊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증상까지 발현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둘째 출산하고 났을 때는 정상이었지만
이게 언제 감염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HPV에 감염이 됐고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발생한 거죠. 그 단순한 의문인데 2년 정도 후에 마침 이게 또 검출이 됐다고 하니까 보통 2년 전에 딱 감염이 됐더라면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HPV가 2년 정도면 뭐 소멸이 된다. 그래서 너무 뭐 재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우리 몸 관리를 잘하면 된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딱 2년 후에 또 그렇게 되신 점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HPV 바이러스의 그 그러니까 스스로 바이러스가 살고 해서 소멸되기까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2년 내에 자연적으로 없어질 확률이 70%에서 80%, 넓게 잡아서는 90%까지도 나옵니다. 뭐 근거가 있는 얘기였군요, 이게. 네, 네.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 네. 면역 상태가 완만하면 어느 정도가 잘 유지가 되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에 의해서 컨트롤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이렇게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그것 자체가 해결이 안 돼서 병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년이면 바이러스가 저절로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다 보면 이렇게 증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특히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그 질환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그냥 기다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바이러스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아닐까 생각은 들고, 이분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좀 몸이 기본적으로 약하셨다 이런 말도 나눴는데 수족냉증이랑 하복부의 냉감도 심했다. 보통 뭐 여성분들 이런 여성 질환에서 이런 부분들 많이 체크하시잖아요. 네, 물론 체크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좀 특히 더 심했던 상태입니다. 굉장히 손발이 아주 차가웠던 상태고요. 이분이 8월 말에 내원을 하셨던 분인데 8월 말인데도 늘 맥진을 하고 제가 이제 복진을 하는데 아주 차갑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몸이 굉장히 좀 찬 상태였고 말초 순환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혹시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따져볼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도 손발 찬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이 정도면 뭐 평소에 손발이 좀 차네 이 정도가 아니라 좀 심각하네, 여성 질환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겠네, 이 정도가 되는 정도면 어느 정도의 서늘함인가요? 그냥 만졌을 때 차갑습니다. 아주 원장님만 하실 수 있는 판단이 있나 보죠? 하여튼 데리고 오세요. 제가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보죠. 어쨌든 이런 증상도 뭐 그냥 가볍게 넘길 수는 없었고 심한 정도였으니까 조직 검사에서 그래서 이분은 그 이제 2년 후에 둘째 출산 후 2년 후에 세포 검사에서 AS/CUS를 진단받았고 HPV 검사에서도 33번, 35번이 나왔다. 조직 검사 결과도 2단계였죠? 네, 맞습니다. 2단계에서 보통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내원하신 것 같은데, 내원했을 때 당시에 상태가 어땠나요? 뭐 병변 상태가 안 좋았다던가 뭐 좀 잔존한 병변이 많았다던가. 일단 수술하고 났을 때 출혈이 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분은 출혈이 굉장히 조금 많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출혈이 보통 길면 한 달 정도까지 출혈이 될 수 있는데 출혈량은 초기에 이제 레이저로 진짜 조금 마무리를 하게 되면 딱지를 좀 쉽게 말하면 딱지가 딱 생기게 되니까 그 부위에서 출혈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딱지가 떨어지면서 이제 출혈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조금 잘못 건들거나 하면 이제 과도하게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좀 출혈이 좀 있으셨어요. 출혈이 좀 계속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혈성 분비물들이 보통 제가 립 수술을 하고 오신 환자들은 한 달 정도면 분비물이 거의 깨끗한 정도로 이제 안 나오는데 한 달 이상 이게 조금 분비물들이 조금 나왔었던. 그래서 혈성 분비물이 계속, 그럼 지속적으로 출혈이 뭔가 조금씩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 치료 기간을 보니까 3개월 정도, 3개월보다 조금 한 며칠 정도 더 하신 것 같은데
평균인 거죠. 사실 이제 3개월의 치료, 근데 이분은 조금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만에 이 세포 검사와 바이러스 검사를 하셨어요. 네. 보통 이제 수술하고 3개월 정도 치료한 다음에 검사를 좀 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 환자와 마찬가지로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검사를 하셔서 검사 결과를 가져온 거를 보니 세포 검사는 정상, 바이러스나 이런 거 다 안 나온 상태인데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도록 했었고 네. 그 검사에서는 세포에서 비정형 상피세포가 검출이 됐습니다.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세포 형태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나온 거죠. 제가 아까 1번 환자 얘기하면서 수술한 지 너무 짧은 기간에 검사를 했을 때는 위음성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의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사에서는 위음성으로 나왔지만 이제 3개월에 실제 딱 기간에 제대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세포의 형태가 좀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이 사람 원래 수술 예정이었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나? 그리고 다시 조직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더니 조직 검사상에서는 다행히 이형성증은 발견되지 않고 만성 염증 상태만 발견이 돼서 그러면 이제 수술은 하지 않고 이제 치료를 이제 조금 더 지켜보고 다시 검사 주기를 조금 당겨서 검사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그 수술을 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3개월 치료하고 조직 검사까지 했을 때 다행히 이형성증은 아니어서 수술은 하지는 않았지만 치료를 딱 3개월만 하셨거든요. 이제 바이러스나 세포가 모두가 좀 다 더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치료를 조금 더 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제 생각에는 조금 아쉽게 좀 너무 빨리 치료를 이제 3개월까지만 딱 치료를 하셨던 케이스예요. 몸도 사실 그 순환도 굉장히 좀 잘 안 되고 2명의 이제 출산을 한 상태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챙겼으면 하는데 그거를 좀 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 다행히 7개월 뒤 추적 검사를 했을 때 세포나 바이러스나 모두 다 정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검사 스케줄로 돌아가기는 했습니다. 한 번 수술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다행스럽게 3개월 만에 일정 수준에 도달을 했고 바이러스도 안 나와서 재수술은 안 하셨다. 자, 세 번째 환자분 살펴보면 이분은 30대 초반이셨고 특이한 게 이제 치료 중에 임신을 하셨어요.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인 거죠? 이 환자는 굉장히 임신을 원하셨던 환자세요. 임신을 원하셨기 때문에 너무 기쁜 소식이었죠. 그리고 다행인 건 바이러스 검사나 세포 검사가 정상이라는 게 임신 사실을 알고 바로 검사를 했을 때 세포와 바이러스 모두 다 정상이었기 때문에 치료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행히 2번의 수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궁경관이 협착됐다든지 자궁경부의 길이가 짧아져서 조산의 위험이 있다든지 자궁경관 무력증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거 없이 만기 출산을 하셨습니다. 네, 물론 이은 원장님 통해서 바이러스도 사라지고 신체 리듬도 잘 회복됐지만 또 그 수술한 병원에도 좀 감사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네, 2번이나 수술을 했는데 무리 없이 그 상황을 그 병변을 잘 제거해 주셨다는 점. 그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고.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보통의 지금 자궁경부 이형성증 환자들의 수술을 했을 때 수술 병변 길이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은 1cm 안전하게 하려면 1cm 넘게 잘라냅니다. 근데 이분은 결혼하시고 임신을 너무 원하는 상태여서 1차 수술 때 병변 부위가 사실 1cm가 안 돼요. 1cm가 안 됐기 때문에 병변을 충분하게 잘라내지 못해서 남아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과하게 2번 수술한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 조금 안전하게 잘라내다 보니까. 네, 처음에 너무 얇게 잘라서 보통의 환자들보다 굉장히 얇게 잘라낸 상태세요.
그러다 보니 병변이 남아 있었고 실제 2차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궁 경부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했을 때 경부 길이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2차 수술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는 부분을 저는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한 달 뒤에 자궁 경부 상태를 확인을 했을 때 거의 피부가 다 매끈하게 형성이 될 정도로 빨리 회복이 되셨어요. 다행이신 거죠. 초반에는 근데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HPV-16 바이러스 양도 많았던 것 같고, 네, 뭐 수술하고도 어쨌든 그 마진 절단면에 병변이 남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조직 검사상에서 네. 그랜듈라를 침범한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이제 원장님께서 저번에 이제 이형성청 할 때도 강조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그랜듈라 한번 짚어주시죠. 자궁 경부에는 편편한 그런 피부 같은 세포가 있고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선세포가 있습니다. 네. 선세포는 자궁 내막과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세포를 침범했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자궁 경부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안쪽에 병변이 있다라는 걸 암시하게 되죠. 근데 이분은 조직검사상에서 자궁 경부 이형성증 3단계와 함께 선을 침범했다라는 조직검사 소견을 받게 되신 거죠. 그리고 면역 조직학 검사에서 P16이 양성으로 나왔고 KI67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이제 면역 조직 검사를 해서 면역의 어떤 그런 지표들을 체크를 한 건데 여기에서 P16이나 KI67이 높게 나왔다라는 건 암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임신에 대한 마음도 되게 큰 상태였는데 오히려 상태는 좀 위중한 상태였군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치료 3개월 차부터 이제 뭐 바이러스도 없어지고 뭐 6개월 차에서는 이제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세포도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임신 소식도 듣게 되면서 치료를 종결하셨다.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20대 중반 환자분이셨고 이분 역시 립 수술을 하시고 절단면에 병변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제가 조금 다른 사례랑 좀 특이하게 봤던 건 소화불량이 좀 뭐 더부룩한다라는 이런 소견이 있었고 단백뇨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주기적으로 검사 받아 오신 것 같고 3번 환자분과 비슷하게 2번 환자분이었죠. 2번 환자분과 비슷하게 그 뭐 수족 냉증과 하복부 냉감도 심했다. 이분은 어땠나요? 특징이? 이분은 굉장히 마른 체형에 네. 소화가 굉장히 안 되고 굉장히 많이 마르셨어요. 많이 말라서 소화기 증상을 좀 많이 갖고 있었고 손발 수족 냉증, 그러니까 하복부도 차고 소화도 안 되고 전형적으로 몸이 찬 그런 상태를 갖고 있으셨고요. 외국의 그 승무원이셨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수면 상태라든지 이게 뭐 생활 패턴이 좀 많이 좀 불규칙했다. 달라지게 되니까 조금 네. 몸 자체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셨어요. 거기다 이제 단백뇨라고 하는 평소 질환도 하나 갖고 계셨고 또 피부에는 건선이라고 하는 것도 면역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건데 어쨌든 몸 자체는 건강하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과력을 봤을 때는 뭐 출산 경험은 없으셨고 검사는 주기적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2017년부터 1년 주기로 잘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이분은 이제 검사 주기를 보게 되면 2017년도에 자궁경부암 검사는 정상, 네. 그리고 HPV는 저위험군에만 감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바이러스만 감염이 됐으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1년 뒤에 검사하세요. 라고 얘기를 들으셨던 거죠. 네. 2018년도에 검사했을 때 자궁경부암 검사는 정상. 근데 이때 HPV 16번에 감염된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근데 특별한 뭐 치료를 하거나 뭐 어떤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다시 8개월 뒤에 검사를 하셨어요. 8개월 뒤에 검사를 했더니 자궁경부에 이제 세포가 바뀐 거죠. 비정형 상피세포가 검출이 되었고 HPV 바이러스는 16번 말고 또 70번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까지 같이 감염이 돼 있던 걸 확인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궁경부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2년이면 저절로 사라져요. 1년 있어도 없어져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연금 바이러스가 2017년도에 감염이 되었고 2018년도에는 16번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습니다. 저절로 사라져야 될 것 같으면 이때 이제 마지막 검사했을 때 사라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70번 또 새로 감염이 되고 16번 그냥 그대로 있고 이런 거를 보게 되죠. 자연적으로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도 물론 있지만 면역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면 그게 자연적으로 소멸될 가능성은 사실 낮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은 그 17년에 저위험군 감염됐고 세포는 정상이었는데 이 저위험군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됐나요? 물론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렇죠. 물론 좀 확인을 좀 해봤어야 될 것 같아요. 자궁 경부를 실제로 확대를 해서 본다든지 혹시 질염이 좀 더 그 상태에서 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으면 이게 병이 진행되는 걸 조금 더 늦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빨리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위험군이면 보통 그렇게 일선 병원들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저위험군뿐만이 아니라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도 특별한 조치를 하는 건 없습니다. 자궁경부 암 검사에서 세포가 정상이라면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특별히 해줄 게 없거든요. 아직 뭐 증상이 나타난 게 아니니까. 뭐 그리고 그렇다고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그냥 면역 관리 잘하세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검사상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수술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국소 파괴요법 배웠듯이 뭐 국소 파괴요법으로 거기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조치가 뒤따라가네요. 선제 조치가 되지 않고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물론 뭐 그 상태에서 세포가 정상인데 뭐 시술을 당장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뭐 면역 관리 하세요라는 이 한마디가 환자들에게는 그냥 뭐 체력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자 이 정도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몸을 들여다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약한 정도의 경고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번, 70번이 감염됐고 그래서 이제 조직검사에서 3단계가 나오셨네요. 3단계가 나왔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선침범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랜듈라가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예정된 상태로 원장님을 찾아오신 거고 수술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에? 이 환자는 수술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진단만 받은 상태에서 왔었고 이거를 수술 없이 치료받고 싶어서 저한테 사실은 왔었던 환자입니다. 1차 수술이 예정된 상태. 그렇지만 제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땐 16번 바이러스와 70번 바이러스 그리고 선침범이 사실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선침범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병변, 안쪽에 있는 병변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라면 수술적인 요법을 같이 병행하는 게 환자가 앞으로 예후적인 측면을 봤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자분은 정말 수술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경우는 수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수술을 권유를 했고 수술과 면역치료를 함께 시작을 했던 겁니다. 경과가 그래서 3개월에 정상이 나온 거죠? 세포랑 바이러스까지.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업 특성상도 그렇고 또 젊으신 분이고 임신 아직 전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또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또 근본적인 해결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 4가지 사례 다 결국에 중점은 이 립 수술 후에 그 병변이 잔존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비단 이 4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원장님 진료하시다 보면은 진료 기록으로 봤을 때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후양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14개월간 저희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은 29명이 네. 립 시술을 받으셨고요. 1개월 사이에. 네. 그 환자들 중에 수술 마진이 양성이었던 환자는 5명입니다. 그러면 한 17.2% 정도 되거든요. 10명 중에 2명 정도 꼴로 이렇게 수술 병변이 양성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수치는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수술한 이후에 병변 마진이 네. 양성인 환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걸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려고 오셨던 분들이 좀 그쵸.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면 적게는 8%에서 많게는 58% 정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수술 마진이 양성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잘라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 브라질 논문을 한번 보면 네. 여기는 4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병변을 확인을 했더니 23명이 잔존 병변이 남았어요. 52.3%.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 병변을 너무 적게 잘라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원추 절제술을 했던 그 원추 길이가 네. 아주 짧은 거죠. 그래서 평균 이거를 확인해 봤더니 잔류 병변이 남아있는 그룹은 평균적인 그 길이가 0.5mm 잘라낸 거예요. 0.5cm. 그러니까 5mm 정도를 잘라낸 거고요. 이 환자들의 제일 적게 잘라낸 부위는 0.3cm입니다. 네네. 3mm에서 12mm 정도를 잘라낸 거고요. 잔류 병변이 없는 그룹을 이제 체크를 한 거죠.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3mm에서부터 2cm까지. 그러니까 최고로 보통 1cm는 넘게 잘라줘야 병변을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병변을 자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딜레마인 것 같아요. 뭐 더 많이 자르면 당연히 저 확실하긴 하겠지만 환자의 뭐 심리 상태나 앞으로 있을 뭐 임신이나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또 무작정 이게 자를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브라질 논문 같은 경우는 비교적으로 우리나라 사례보다는 짧게 자른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미국의 논문을 보게 되면 57명의 이제 그 수술 환자들을 체크를 해서 네. 19명이 마진이 양성이었습니다. 한 33%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음성은 67%가 나왔는데 음성인 환자들 중에서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계속 추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추적 검사를 해봤더니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이 중에 한 명은 재발을 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바이러스가 남아있던 건가요? 그렇겠죠.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얘기는 이 미국 논문에는 없었는데요. 아마 이제 바이러스가 남아서 다시 재발된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병변이 남는 그 상황을 우리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남는 것과 병변이 남는 것 그 뭐 위험도를 굳이 따지자면 재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심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자궁경부 이형성증 후 재발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재발 요인은 이제 흔하게 뭐 유전학적인 요인, 담배, 그리고 뭐 환자의 나이, 환자의 면역 상태, 혹시 뭐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다든지 뭐 신장 이식 수술을 해서 뭐 면역 억제제를 좀 투여받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면역 상태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제외하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는 절단면에 병변이 남아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위험군의 지속적인 감염이 있느냐가 지금 두 가지가 제일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논문들을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높게 이 재발에 있어서 재발 요인은 훨씬 더 중요한 인자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절단면에 병변이 없이 아주 깨끗하게 제거가 됐다라고 하는 환자들 중에서도 4.6%가 재발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다 됐으니 재발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재발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들의 요인을 체크해보면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감염되어 있는 경우 굉장히 높았고요. 또 하나 이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고위험군 수술 이후에 수술 전 상관없이 수술 이후에 자궁경부암 검사와 바이러스 검사를 했을 때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네. 하면 이 환자는 재발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음성률 확인입니다. HPV 바이러스 고위험군이 음성일 때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는 거의 예측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위험군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감염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요즘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뭐 병변이야 뭐 한 번, 두 번 절제를 하면서 어쨌든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간과하기가 아무래도 쉬울 것 같아요. 뭐 이게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바이러스가 당장 그 병변처럼 남아있는 게 보이고 막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변을 제거하는데 조금 더 힘을 쓰고 계신 게 아닐까 환자분들이 그런 생각도 들고 끝에 끝으로 가서는 결국에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증상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사라져야 된다. 고위험군 바이러스에 지속 노출될 경우 재발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절제를 잘했지만 거기서 바이러스가 남아 있었다면 재발할 확률은 분명히 존재한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친구들 보디가드 오늘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으로 수술을 하고 그 상태에서 절단면에 병변이 잔존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신 이은 원장님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언제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강점, 또 강점이 있으면 한계도 있겠죠. 원장님 스스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논문의 일단 한계는 수술 절단면에서 병변이 양성으로 남아있는 환자, 2차 수술을 이제 네. 곧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태에서 우리의 한방치료를 한 군과 한방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의 군, 대조군이 일단 없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한계입니다. 대조군이 있어서 이 치료를 한 군에서는 이렇게 2차 수술까지 가지 않고 좋아진 환자들이 이런 데이터를 갖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만약에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또 가질 수 있잖아요. 무조건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교가 없었기 때문에 대조군에 대한 연구가 좀 여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문이 한의학 치료만으로 수술을 하지 않았다. 뭐 수술하지 않고 다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한계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논문의 그런 설계를 잘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임상 보고를 좀 더 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너무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당연히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 뭐 3개월, 4개월, 1, 2개월 만에 나으신 분들이고 또 바이러스가 없어졌다. 그 사실은 또 분명하고요. 뭐 방치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 면역적인 치료에 임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께서 또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강점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네. 네. 강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이 질환 자체가 2차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수술을 반드시 치료하지 않고서도 나은 경험을 충분한 사례로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당장 당장 2차 수술을 또 해야 되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치료를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넉넉히 3개월 있다가 수술을 하러 갑시다 했을 때 수술을 하는 것과 3개월을 뭔가 열심히 치료를 한 다음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상태가 좀 좋아졌다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나 하는 게 이 논문의 저희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또 그리고 거기서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가장 강점이 아닌가 생각은 들고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그 뭐 3개월, 6개월 동안 2차 수술 전에 이걸 한약을 먹으면서 우리가 좀 괜히 간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모든 우리 환자분들 치료할 때 간 기능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이 장기간 복용할 때 뭔가 간이나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들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치료하면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간 수치가 처음에 검사하기 전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훨씬 더 많고 만약에 설사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약을 또 조금 조절한다든지 해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간이 어떻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양방이든 한방이든 그 무엇보다 환자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뭐 월경력도 있고 상과력도 있고 질 분비물도 있고 뭐 말씀드린 이 세밀한 요소들을 점검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또 부족한 부분, 무너진 신체의 기능을 회복해 나가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오늘 시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논문 이렇게 연구해 주시고 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또 이거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방내과 전문의 한의학 박사 이은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궁경부의 상피내 종양 수술 후에 병변이 잔존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그 상세한 내용과 해결책을 살펴본 보디가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보디가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보디가드